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신개념 이동식 시사 토크쇼. 우리가 몰랐던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크고 작은 현안들을 콕콕 짚어봅니다. 시시콜콜 택시. 오늘의 주제는 자, 이제 드디어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네. 꽃피는 춘3월 이 아름다운 달에 우리가 찾아온 것은 바로 한동대학교 캠퍼스예요. 왠지 좀 기분이 설레고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니까 괜히 이제 마음까지 더 설레고 저도 이렇게 꽃핑크 코트를 입었잖아요. 꽃 같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은 이 봄바람에 딱 어울리는 그런 아름다운 주제를 저희가 잡아봤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도시 발전에 있어서 공공 디자인이 왜 중요한가? 그러게. 네, 이걸 오늘 저희가 배워보려고 하죠. 맞아. 요즘 특히 뭐 도시 재생, 공공 디자인 이런 것들이 관광 자원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요. 네. 특히 오늘 저희가 모셔볼 이야기 주인공이요. 그 세계 3대 디자인 상 중에 하나라는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최근에 수상을 하신 분입니다. 오. 저희가 이제 그분을 만나서 속성으로 과외를 한번 받아보죠. 맞습니다. 요즘 뭐 우리 포항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많은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궁금해요. 네. 지금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아니 학교에 와서도 기분이 좋지만 교수님을 보니까 또 기분이 달라지는 게 네. 교수님 그러면 좀 딱딱할 거다라는 인상이 있었는데 이 첫인상부터 뭔가 역시 디자인과 교수님이시네요. 멋쟁이. 예, 그러게 그런 예. 말씀 많이 들으시죠? 감사합니다. 사실 요즘 뭐 공공 디자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좀 어려운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알뜰살뜰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저희가 오늘 좀 예. 쉽게 이렇게 피부로 와닿는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아, 예. 공공 디자인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해주는 또 우리를 감동시켜주고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공공의 성격을 띠고 있는 디자인은 모두 다 공공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만 조금 쉽게 네.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더 예.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차로 옮겨서 택시 안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되셨죠? 예, 예. 모시겠습니다. 예. 일단 교수님 만나고 나서 네. 축하부터 드려야 될 것 아, 같아요. 축하드려야죠. 수상 소식이 반가운 소식이 들리는데 어떤 상이라고요?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야, 우리 뭐 포항의 경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아니 저희가 잘 몰라요. 그 IF 디자인 어워드. 디자인 어워드 어떤 건가요? 그 상은? 독일 디자인 마케팅 전문 회사인 인터내셔널 포럼이라는 회사에서 1953년도부터 매년 그해 가장 세계적으로 우수한 디자인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상입니다. 오. IF 디자인 어워드 그리고 레드닷 어워드, 아이디어 어워드 이렇게 세 개를 세계 3대 디자인 상이라고 하죠. 예. 그 중에 하나를 수상을 하셨군요. 가장 그 중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그러한 상입니다. 예. 아니 뭔가 좀 기분이 굉장히 좋으시겠어요, 그죠? 큰 상을 우리 포항의 자랑이기도 그러니까 하니까. 저희도 뿌듯하잖아요. 야, 아니, 포항에서. 그 뭐 본인 입으로 교수님 입으로 말씀하시기는 뭐하지만 어느 정도 권위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상이라고 저희가 보면 돼요, 간단하게. 이 상을 받게 되면 이제 IF 디자인 인증 마크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그 기업이나 이런 그 상품 같은 거에 IF 디자인 수상했다는 그런 거를 하나의 홍보 효과로 이제 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작년에는 방탄소년단 BI 부문이 또 받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아 왠지 저는 네. 방탄소년단 하니까 정말 큰 거구나라는 확 느낌이. 와닿죠. 아 이게 진짜 국제적인 큰 상이구나. 그러게요. 뭐 삼성이나 뭐 구글에서도 네. 받고 싶어하는 예, 뭐 그런 상이라고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들었어요. 특히나 예. 이게 뭐 대학의 그런 연구소에서 받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그 글로벌 기업들이나 세계적으로 이제 그 상품이나 그런 회사의 그러한 서비스 같은 것들을 좀 극대화시키려고 할 때 그때 이런 상을 받으면은 이제 나름대로 인증이 되고 또 권위가 쓰니까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런 광고와 홍보 마케팅 수단으로 쓰거든요. 그런데 도시가 또 대학의 연구소가 받은 것은 아마 굉장히 이례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만의 업적이나 자랑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포항에 살면서 지나다니면서 무심코는 봤지만 봤었던 우리가 함께하고 있던 부분이 또 큰 상을 받았다니까 그러니까요. 더욱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남다르게 확 느껴져요. 그러게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고맙네요, 교수님. 예. 아니 저희가 아까 만나서 공공 디자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들었잖아요. 예, 예. 조금 더 쉬웠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눈앞에 있는 생활에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데 어떤 거를 이제 공공 디자인의 요소고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저희가 공공 디자인이 들어가는 것들인가요? 요새 뭐 거리를 새롭게 정비한다거나 또 이슈가 되는 도시재생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에서 그냥 도시만 재생하거나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펜스만 바꾼다거나 보도블록만 바꾼다거나 하는 그것은 하나의 공사나 토목 공사 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런데 디자인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나름대로의 그 미적 가치라든가 조형성이라든가 또 그 안에 중요한 콘텐츠나 또 스토리 같은 것들이 담겨 있고 그래서 전문가가 디자이너들이 이제 손을 대는 그러한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과 공공적인 그러한 그 시설물들이나 그런 사인물들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다 이제 공공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공공 디자인을 하면 눈은 좀 즐거운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실제로 공공 디자인이 좀 잘 됐을 때뭐 예. 관광이라든지 뭐 이런 산업으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나요? 어떤가요? 그렇죠. 예. 그 도시의 이미지가 달라지죠. 그래서 보통 그 세계적인 그 우수한 도시들 보면은 랜드마크가 있죠. 예. 네. 그 도시하면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역시 이제 하나의 공공 디자인의 수단과 역할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어떤 도시의 브랜드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네. 이쯤 되면 궁금하네요. 그러면 이제 공공 디자인으로서 많은 관광객들 혹은 산업적으로도 성공한 사례들이 있다면은 어느 나라 어느 도시를 좀 꼽을 수 있어요? 그 포항하고 이제 비슷한 그러한 도시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예를 많이 드는 데가 스페인의 그 빌바오라는 빌바오. 네, 예. 그러한 도시인데요. 그 빌바오가 한때는 철강과 그 공업 도시로서 굉장히 명성을 날렸었죠.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그 번성한 그러한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철강 산업이 이제 2차 산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쇠퇴하고 그러니까 인구가 갑자기 그 산업이 쇠퇴하면서 반토막이 나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그 도시를 재생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가장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는데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 탈바꿈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가장 먼저 들어선 게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예. 그래서 그 구겐하임 미술관 유치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네. 그러한 미술관이 들어서고 또 그 앞에 이제 공공 조형물 같은 것들이 들어서고 도시의 색채가 바뀌고 도시의 경관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그러면서 이미지를 변신시키고 재생하는 데 성공을 했죠.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그런 문화, 예술, 관광 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 딱 지금 우리 포항이 생각하고 있고 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 안에 다 지금 들어있구나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교수님께서 포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저는 이렇게 운전을 하잖아요. 방송 중에도 운전을 하는 이 기사로서
저는 이 방장산 터널을 지날 때마다 이거 좀 맞습니다. 좋다, 이름도 되게 반갑다 생각이 네. 들었는데, 아니 교수님께서 좀 참여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방장산 터널 이름도 처음에는 이동 터널이었습니다. 거기가 이동이니까. 예. 그래서 거기 터널 뒤에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이동 터널이라 해서 이동 터널은 전국에 검색해보면 아마 수도 없이 많이 나올 거다.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름부터 바꾸자. 그래서 그 뒤에 산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방장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장산 이름 좋네요. 그래서 방장산 터널로 이름을 바꾸고, 제가 이제 디자인할 때는 브랜딩부터 하거든요. 예. 그래서 브랜드 네이밍을 하고 브랜드 로고를 만들고, 그리고 스토리를 만들고, 좋은 스토리는 스토리텔링이 되고 좋은 스토리텔링은 신화가 된다. 그래서 방장산 터널이라는 이름을 우선 로고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터널도 포항이 또 철의 도시잖아요. 예. 그래서 징크스트리라고 그러거든요. 징크라는 그런 철인데, 그 가만히 보면은 햇빛의 방향에 따라서 또 아침, 점심, 저녁에 색깔이 좀 다 달라집니다. 그게. 네. 네. 이동 터널이 될 뻔했던 방장산 터널. 정겨운 이름을 얻고 제철 도시다운 디자인을 얻어 도시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터널을 디자인하면서 터널도 디자인이 만나면 예술이 될 수가 있다, 작품이 될 수가 있다 라는 그러한 관점으로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네. 우연찮게 또 제가 포항 어딘가에 터널을 하나 또 새로 지금, 터널을 디자인하는 건 아니지만 터널 주변의 경관 디자인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와, 기대되는데요, 벌써부터. 사실 터널이 지나갈 예. 때 되면은 일단 문부터 닫잖아요. 아유, 먼지도 그러니까요. 많고 좀 아우, 어두컴컴한 왠지 마음도 분위기가. 답답하고 그렇죠. 그게 되는데, 부끄럽지만 전 방장산 터널 때문에 그 산 이름이 방장산인 걸 처음 알았어요. 저도 부끄러워지는데요, 네. 갑자기. 이렇게 도시를 예.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거기는 제가 차로도 많이 다니지만 한 번씩 그 이동을 넘어갈 때 걸어서도 가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리고 걸어서 가면서도 무섭지도 별로 않고 뭔가 좀 느낌이 좀 새록새록 나는 그런 터널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또 반가워지네. 그러니까요. 예. 도심 한가운데로 관통하는 터널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 만들어 놓으면은 흉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토목 공사에 불과한데 그걸 잘 꾸며 놓으니까 아주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보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제 구도심이 포항에서는 굉장히 좀 골칫거리였고 그랬는데, 얼마 전부터 너무 예쁘게 변했잖아요. 맞아요. 거기가 이제 꿈틀로라는 문화예술 창작지구로 이렇게 탈바꿈을 하면서 또 포항의 새로운 명소로 또 떠오르고 있는데, 여기도 교수님이 기획을 하신 곳이라면서요? 예. 우리 저 디자인 연구소에서 이모저모 처음부터 이제 참여해서 기획을 세웠습니다. 꿈틀로라는 이름도 우리 연구소에서 그때 마침 그 지구를 시작하면서 포항시에서 공모를 했었거든요. 꿈틀로는 포항 구도심 재생을 위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인데요. 지역 예술가와 시민들이 함께 침체된 구도심을 예술 문화 공간으로 바꿔갑니다. 왜 꿈틀러예요, 교수님? 그것도 이제 인문학적 그 스토리인데요. 보면 예. 꿈틀꿈틀 창작하라 그런 뜻일 수도 있고요. 네. 꿈이 모락모락 피어나라는 뜻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이제 스토리와 연결되면 꿈틀로 도전하라, 꿈틀로 창의하라, 꿈틀로 노래하라, 꿈틀로 춤추라, 꿈틀로 즐기라 하는 여러 가지로 변환돼서 스토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꿈틀로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이름도 굉장히 중요한 것 예뻐요. 같아요. 로고도 네, 예쁘기도 맞아요. 하고, 타 지역에서는 올 때 포항의 꿈틀로 거기는 가봐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그거 재밌더라고요. 어떤 거? 저는 좀그 도심에서 좀 걷다가 네. 이거 좀 신기하다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제 교수님 작품이라고 하던데 부엉이 파출소? 저도 부엉이 파출소 너무 네, 좋아하거든요. 그거 한참을 걷다가요. 가만히 서서 좀 한참 쳐다봤던 기억이 나요.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파출소를 그렇게 내가 오래 볼 일이 있었나 싶었는데 아니 그건 어떻게 기억이 된 거예요? 아이디어가 어떤 건지 궁금해요. 아, 예. 저는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상당히 많이 디자인을 하거든요. 이제 부엉이라는 메타포가 이제 떠오른 거죠. 부엉이 하면은 지혜의 상징이고 또 우리가 모두 잠든 한밤중에도 눈을 뜨고 있잖아요. 네. 부엉이는 시민들을 지키는 하나의 보호자로서, 안내자로서, 감시자로서. 대한민국 최초, 대한민국 유일의 부엉이 파출소. 딱딱하고 멀게만 느껴지던 파출소의 이미지를 재밌고 참신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바꿔놓은 것도 바로 공공 디자인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전에는 한 명도 안 들어왔는데 막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예, 그래요? 그래서 네, 진짜로요. 겉이 이렇게 재밌으니 안에는 또 어떻게 재밌을까 하고 그게 궁금해서 들어오고 예.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거기 이제 와 부엉이다 그러고 거기서 이제 사진도 찍고 예. 또 어떤 사람은 카페인 줄 알고 막 들어오는 사람도 있대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공 디자인의 힘. 효과하고 네. 힘이잖아요. 뭔가 친밀감으로 다가가는 거. 저희가 지금 영일대 자. 해수욕장 옆에 네. 예, 우리 설머리 죽으러 왔어요. 여기가 바로 이번에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그렇죠. 수상을 한 그곳이죠. 그곳이에요. 예, 여기 한번 저희가 잠시 내려서 말씀을 좀 더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그래야죠. 잠시 내리실까요? 예예. 예, 내려보시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지나가면서 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다들 보셨을 예. 예. 아, 그래서 여기가 설머리 지구구 나까지는 알았는데 이게 어떤 조형물인가는 또 모르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일단 한번 간단히 소개부터 들어볼게요. 요게. 예, 설머리 물의지구를 브랜딩하면서 공원 디자인하면서 회자란 이름을 생선 머리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설머리 물의지구라는 글자를 보면은 생선의 외형의 형태, 예. 예, 그 형태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도의 형상일 수도 있고 돛대의 형상을 착안해서 바람결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조형 쌓인물이죠. 쉽게 얘기해서 쌓인물이면서 조형물이 되고 조형물의 역할을 하면서 쌓인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을 시도한 겁니다. 요게 이번에 수상을 딱 차지한 바탕이 된 거죠? 예,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예. 이 지역에 그러니까 CI 네네. 그리고 몇 개의 이제 공공 디자인 이런 것들이 같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게요. 오면서 그런 생각은 했어요. 아, 여기가 설머리 지구가 시작이 되는구나. 그런데 잘 만들어 놨구나. 시작부터. 여기 좀 괜찮다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담겨져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저도 오며 가며 이게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늘 했었지만 이 교수님 저희가 직접 만나 뵙고 나니까 더욱더 감회가 남다르고 그러게요. 여담이긴 한데 여기 휘드시러 자주 오세요? 예, 자주 옵니다. 아, 그리고요. 네. 예. 이거 아름답다고 느끼신 거 보면은 상당히 미적 수준이 높은 겁니다.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예. 저는 네. 실제로 이 지금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이렇게 부는 것 같은 느낌도 예. 좀 드는 것 같고 예, 잘 예. 보고 있나요? 예, 예. 예. 칭찬받고 싶어서. 예, 학생이 되고 싶어서. 설머리 지구를 딱 지나다 보니까 네. 교수님께서 굉장히 바빠지셨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여기요. 이거다. 이거군요. 이거지요. 어떤 예. 거길래 이건 꼭 봐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 보시다시피 지도입니다. 예. 보통 안내 지도는 그냥 안내 지도 예쁘게 만들어서 이렇게 설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뒤에 보세요. 바다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바다를 가린다면은 그 지도가 아무리 멋있다 그래도
그 디자인의 교만입니다. 그리고 뭔가 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도 같이 즐기고 바다도 보면서 또 정보도 볼 수 있게 이렇게 동시에 같이 기획을 한 겁니다. 밤에는 또 LED로 이렇게 조명이 쭉 나와서 또 밤에도 굉장히 멋있게 같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중 효과를 누린 그러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무엇보다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바다와 모래와 네. 도시와 도로와 그냥 이질감 없이 잘 어울려서 그냥 눈이 굉장히 편하네요. 네. 예. 예. 유리창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아요. 예쁜 지도를. 너무 예뻐요. 예, 그렇게 발상의 전환이죠. 남들이 하는 걸 똑같이 따라하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디자인은 그 지역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아름다운 그런 자연의 선물을 우리 잘 조화롭게 사람이 그걸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같이 협력해서 그게 좋은 공공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요거만 봐도 포항이 온 것 같다. 바로 뒤에 바다가 보이니까 그냥 환호공원이 아니고 그냥 포항미술관이 아니고 바다와 함께하는 환호공원, 바다와 함께하는 포항미술관, 바다가 있으니까 횟집도 있네. 어우 먹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마 이 연암 쪽으로 드라이브 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많죠. 오시다 보면은 아 여기가 좀 바뀌었구나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냥 한눈에 봐도 아 연암이 좀 봄을 입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좀 손을 대시고 바뀌신 건가요? 예, 연암마을은 여기 해양산업, 포항시 해양산업과에서 이쪽에 프로젝트를 하면서 오래된 그러한 집들의 벽화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벽화를 어떻게 할까? 전국적으로 벽화를 잘못해서 오히려 안 하는 일만 못하고 망가진 곳들이 많이 있어서 전국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 새로운 개념의 벽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이름도 연암 끝마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 끝마을 하면 생각나는 데 있지 않아요? 해남? 해남. 땅끝마을이라고 있죠? 예, 그렇죠. 근데 여기는 땅끝마을이 아니라 연암 끝마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연암 엔드레스 로드 빌리지 해가지고 끝나지 않은 예. 예 그래서 여기 끝난 마을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다시 길이 시작된다. 태평양으로 시작이 되고 또 내륙으로 시작이 된다는 그러한 그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여기 연암마을의 길도 골목길을 세 군데를 만들어줬습니다. 첫 번째는 꿈꾸길. 예. 그래서 소녀가 꿈을 꾸는 그러한 장면 같은 것들을 계속 연출하면서 꿈꾸기를 만들고요. 연암 끝마을이라는 예쁜 이름에 걸맞게 마을의 풍경도 달라지게 됐습니다. 마을에서 뒷산으로 올라가는 세 갈래의 골목은 각각 꿈꾸길, 생각하길, 상상하길 같은 개성 넘치는 테마로 벽화 작업이 이루어졌는데요. 총 50개가 넘는 벽화가 그려지면서 밋밋하던 골목은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야외 갤러리로 변신했습니다. 특히 연암 끝마을의 공공 디자인은 이진구 교수와 한동대 학생들이 함께한 작업이라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합니다. 조금씩 네. 변해가는 이 연암의 끝길인 것 같은데 그 뒤쪽 있잖아요. 예. 굉장히 예뻐요. 예쁘죠. 멀리서도 눈에 확 들어와요. 그러게 어떻게 바꾼 거예요, 저거는? 예, 여기도 이제 벽화 작업을 하면서 예. 여기 바다를 보니까 저걸 테트라포드라 그러거든요. 네. 그 시멘트 구조물로 방파제를 보호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것을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마르셀 듀샹이라는 유명한 그러한 예술가가 있는데 마르셀 듀샹의 그 샘이라는 그런 작품 혹시 아세요? 변기. 아 맞습니다. 예. 예. 저는 오늘 들었습니다. 예. 어느 날 그 마르셀 듀샹이 작품을 갤러리에 출품을 했는데 그게 변기예요. 근데 변기가 집 안에 있으면 그냥 변기잖아요. 네. 그런데 미술관으로 들어오면서
그 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념 예술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일상의 변기가 관점을 바꾸니 또 하나의 예술이 작품이 되더라, 예술이 되더라. 그래서 이 테트라포드는 방파제를 보호하는 그러한 구조물인데, 저기에 색깔을 몇 군데 입혔더니 바닷물에서 떠오르는 조각 작품이 되더라 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듣고 네. 보니까 네. 더 잘 들리네요. 그러니까요. 처음 볼 때는 예쁘다 정도만 네. 생각했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군요. 예. 지금 이제 포항 곳곳에서 교수님의 흔적들을 저희가 보면서 다시 한번 감동을 느껴보고 있는데요. 울릉도에도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갖고 계시다면서요? 예, 지금 울릉도에 이제 연구 교육을 하고 있는 게요. 울릉도가 약 5km 구간이 예. 신길이 일주도로 뚫렸습니다. 생겼죠. 네. 일주도로가. 전에는 한번 일주하려면은 일주할 수가 없었거든요. 돌아다녔죠. 예. 예. 그런데 울릉도를 몇 번 가면서 느낀 게 이게 난개발 혹은 서로 다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작업이 된 것 같아요. 보면은 경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신구간 5km 구간은 아무도 아직 건드리지 않은 구간이고요. 예. 그리고 또 누군가 이제 계획을 세워서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구역에 정말 다른 여타 섬에서 볼 수 없었던 혹은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신개념의 어떤 공공 디자인을 한번 시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보통 그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촌 마을이다 하면은 산토리니를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산토리니가 왜 아름다운가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꿈꾸고 있는 것은 포항이나 이런 경북 지역이나 울릉도에 한국의 산토리니 이것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것이 희망입니다. 아, 우리 울릉도 일주도로는 아마 많은 분들이 꿈꿨었고 이제 그럼요.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언제쯤 되면 저희가 조금은 더 멋들어진 더 일주도로를 아름다워진. 그 아름다워진 네. 일주도로를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계획이 어떻게 돼요? 동부청사가 이제 포항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네. 그 환동의 지역본부가 또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팀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아마 금년 중반기에는 거기 시장 조사를 하고 한번 계획을 세우고요. 금년 말쯤에는 기본 계획 같은 걸 좀 다 세우고 빠르면 내년부터라도 본격적으로 아마 좀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하면서 그 5km 구간을 새롭게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또 하나가 아닌 새로운 디자인으로 거기 접목을 시키면서 울릉도 전체적인 그 해안 경관을 통일화시키는 그러한 것도 같이 한번 병행해 보고 싶습니다. 그 울릉 일주도로가 교수님께는 하얀 도화지 같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맞습니다. 네, 예. 너무 기대됩니다. 울릉도에 볼거리 하나가 더 추가됐다라는 네. 신나는 기분이 들어요. 예.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서 하셔야 될 일, 또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야, 이것만큼은 꼭 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시다면 어떤 욕심을 좀 내보고 싶으세요?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좋은 디자인은 정말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포항도 그동안 빨리빨리 이제 산업화되면서 이제는 변화가 돼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문화도시로 예술도시로 그러다 보면은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명품 도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명품 도시가 되는 하나의 조건으로 그 도시가 브랜딩이 잘 돼야 되고 또 문화가 잘 입혀지고 예술이 잘 입혀질 때 포항이 하나의 명품 브랜드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보면은 포항 사람들은 잘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못 느끼겠지만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예. 이거는 굉장히 큰 좋은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육지 사람들은 좀 마음이 괴로울 때나 뭔가 스트레스를 풀고 싶을 때 가장 그 일상을 떠나서 가고 싶은 데가 바다입니다. 그렇죠? 그 바다가 로망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상 그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못 느끼잖아요. 그 고마움도 못 느끼고. 그래서 바다를 잘 살리자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 바다를 살리면서 정말 포항다운 바다를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포항의 역사가 있고 포항에 또 정체성이 있고 포항만의 특징이 있고, 그래서 다른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인데 다른 지역이나 다른 해변가에서 느끼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포항만의 독특한 그러한 독자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한번 바꿔보자 라는 것이 저 혼자 되겠습니까? 네. 혼자 아무리 해봐야 상당히 미약하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좋게 바꿔나가다 보면 어느 날인가 어느 순간인가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고 포항이 다른 여타 도시와 다른 유일한 이러한 도시로 거듭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같이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건 생각입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공공 디자인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깊이 배우게 됐어요. 그러게요. 네. 사실 이게 공공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면은 좀 어려웠었는데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생활의 인테리어라고 생각하니까 좀 쉬워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인테리어가 좋아지니까 우리의 삶의 질이, 그렇죠. 생활의 질이 올라가는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역할이 크세요. 예, 감사합니다. 많이 기대하고 많이 저희가 네.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더 멋져지는, 멋들어진 포항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의 풍경을 바꾸고 도시의 가치를 바꾸고 도시의 미래를 바꾸는 공공 디자인. 포항이 공공 디자인의 성공 사례로 세계 주목을 받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